우리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좀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실물을 빨리빨리.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일산은 특히 169%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184%. 네. 평당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네. 그러면 39평이니까 4억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가죠. 네네. 그러면 16억 플러스 4억이니까 네. 20억 정도가 되면 39평의 리모델링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공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네. 뭐 분당, 평촌, 일산. 네. 일기 신도시들이 최근에 시끌시끌해요. 아. 원래는 리모델링을 되게 열심히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공 재건축이니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가지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네. 이분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네. 없어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대안이 없어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다 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진행했던 게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먼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단지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의 그렇죠. 기류가 네네.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갈등을 하는 선택지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거죠. 네. 이제 재건축을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네.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됐지만 리모델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15년 이상 된 15년에서 25년 된 아파트를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10년 차도 마찬가지 해당되죠. 금방 되죠. 이 아파트의 적정 시세를 알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되게 쉽고 네.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 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에서 뭐 조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까지 보세요. 끝에쯤에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네. 네.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서울의 아파트가 됐건 어디 아파트가 됐건 적정 시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좋은 기회네요. 네,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네네. 일단은 여기 일기 신도시 주요 리모델링 추진 현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이 4군데 아파트가 추진하고 있고요. 5군데네. 5군데네. 네네. 네, 5군데. 그 다음에 3본이 4군데. 네. 평촌 2. 네. 중동도 있죠. 중동 2. 네. 그 다음에 일산이 역시 3군데죠. 네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17군데인가요? 네.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게 본격화될 거예요. 이게 17이지만 네. 17군데지만 또 지나면 또 17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보여주는 표에 있는 단지들이 지금 선두로 굉장히 치고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을 네. 하고 있는 단지들이고 준비하고 있는 단지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례를 네. 한번 보고 리모델링이 이렇게 된다. 그림도 봐야지 또 사람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미 된 단지가 있는 네, 거죠. 진행하고 있는 단지를 그렇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광명시입니다. 네, 이제 광명시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네. 여기가 이제 제목을 보게 되면 재건축 뺨치는 리모델링 매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정말 멋있게 변한다. 네네. 이런 자기네가 대표적인 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네. 여기 현재 상황입니다. 네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지도가 이제 지상 주차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네, 그렇죠. 2중 3중으로 되고 새벽에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2중 3중으로 되고 차 빼달라고 밀어줘야 되고 늦게 자야 되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차 빼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고층이에요. 고층. 지상 주차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좀 차 사이사이로 다녀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네.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와. 엄청 멋있죠. 이거 성수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강명시 철산 한신 아파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신 아파트 이렇게 앞에 천하고 안양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멋있게 짓는다고 하니까 리모델링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야경,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질 때 지금 더 멋있잖아요. 노을 질 때. 네, 이렇게 좀 약간 특수 효과도 좀 집어넣고. 근데 가을이네요, 보니까 가을. 석양의 네. 가을 색깔 네. 배합을 잘했네요. 네. 자, 이제 그 리모델링 되고 전후에 한번 살펴보면은 네. 현재 1568가구인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5%까지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세대수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568 곱하기 1.15를 한 거죠. 네네. 그러면 1803가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 230세대. 230세대 정도가 늘어난 거고 네네네. 이제 현재 주차가 1002세대예요. 그러니까 주차가 0.7인가요? 굉장히 작죠. 네네. 근데 2,700 주차가 늘어나요. 1.5대는 될 수 있겠네요. 1.5대 이상 늘어나니까 이제는 아침에 새벽에 안 일어나도 돼요. 늦게 가셔도 집에 그러니까 이게 네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일찍 들어간대요. 그래요? 차 빼주기 싫어서. 근데 이제는 늦게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인데 네. 이게 이제 85제곱미터 이상은
30%를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면적에. 최대로. 예, 그다음에 85제곱미터 미만은 40%를 늘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단지는 전부 다 85 이상이죠. 아, 그러니까 중대형이었군요. 30%의 용적률을 늘릴 수가 있어요. 네네. 이 중에서 15%는 저기 세대수를 늘렸죠. 네네. 분양할 거.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15%가 늘어난 거죠. 15%가 이제 앞뒤로 늘어나가지고 전용 103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15를 역시 또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민 공용 스카이 라운지. 오. 예, 35층 한계동 신축. 네. 별동이라고 그래요. 별동이라고 예, 그러죠? 별동 이렇게 네네. 여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 옆으로 늘리는 거 말고도 옆에다 하나를 더 짓는 거죠. 그건 이제 네. 땅에 여유 공간이 좀 있는 단지들이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1기 신도시든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지상에 녹지도 만들고 오. 멋있죠. 네. 일단 사진이니까. 네네. 그 다음에 입구도 멋있게 만들고 입구.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요즘 유행. 이게 없으면 네. 아파트 단지로 고급 단지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 그렇군요. 스카이 라운지, 오. 이 조망이 나오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강변에 네. 아크로 리버파크. 오. 저희 와이프가 네. 아크로 리버파크를 가서 보더니 네. 저희가 거기 계약할 뻔했어요. 애들 학교도 먼데. 이 스카이 라운지 보고 요거 와서 아침에 차 마시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강변 쪽은 특히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광명철신 하신도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다는 이게 거죠. 조망권이 있어서 그렇고 앞에 안양천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요게 약간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투베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죠. 투베이. 네. 거실과 침실. 네네. 그리고 이제 뒤로 요거를 늘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늘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길게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껴있는 단지는 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앞뒤로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동굴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굴식 구조가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투베이가 나오는 거죠. 투베이가. 아. 그러니까 거실하고 안방만 남향이고 네. 나머지 침실, 가족실, 침실은 북향이 되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방을 설치한 대부분이 이제 중간에 주방과 욕실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구조로 나와요. 코어가 가운데로 네네, 배치가 네, 되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력벽이 있다 보니까 네네. 구조상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재 한계가 상황인 좀 거죠. 있네요. 네, 네, 어쩔 수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제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커뮤니티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계약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계약할 수 있는. 이게 별거 아닌데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쨌든 요런 뭐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 네. 조금 기억을 하시고 주차가 근데 엄청 좋아져요. 주차가 지금 지상으로 주차하잖아요. 지상도 하고 예. 지하인데 1층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를. 이렇게 이제 지하를 파가지고 네. 위로 한 층 올리고 네. 1층은 피로티 구조라고 해서 여기를 공용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집을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다 녹지로 만들고 이 주차를 이렇게 땅까지 파가지고 직접 네. 기존에는 주차를 하고 무거운 장을 봤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비가 오는데 또 밖으로 들어가서 입구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하에다 차를 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산을 쓸 필요가 없이. 요즘에 네. 새로 지어지는 신규 공급 네.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이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도 기존에 1.3m였는데 2.5m로 늘어나요. 2.3m였는데. 그렇죠. 법이 개정이 됐죠. 간격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콕 안 해요. 문콕.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살기 좋게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단점이 아까 보셨던 동굴형 구조. 앞으로 길어진다는 거하고 약간 층고가 낮다라는 거. 이 두 개의 단점 때문에 리모델링을 많이 망설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겁니다. 주차가 지상 주차를 이렇게 해서 네. 비 맞고 갔었는데 우산을 다시 쓰고 네. 이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주차도 0.6대에서 1.5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도 2배. 2배 넘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문콕 2.3에서 2.5로 늘어나니까 문콕도 안 하고. 그 차간 공간이 넓어지게 네. 되면은 뭐 아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네. 되게 좋죠. 이렇게 돼서 리모델링에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보니까 리모델 하고 싶죠. 하죠. 갑자기. 그죠? 해야죠.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면은 자, 리모델링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추려봤어요. 오. 네. 제대로 알고. 네. 일단은 장점. 네. 15년만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굉장히 재건축은 30년이니까. 그렇죠. 내가 절반밖에 안 되죠. 15년, 20년 네.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진단 비등급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재건축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2단계 위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재건축은 D인데 얘는 네. B로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의견만 맞으면 웬만하면 하겠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추가 이익 발생 시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너무 힘든 게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그렇죠. 내가 5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5억에서 2억 5천을 뺏어가.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든 거예요. 네네. 그러면 2억 5천 남잖아요. 네. 그럼 이걸 또 팔면 양도세로 또 75%를 뺏어가. 그러면 내가 5천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벌어봤자 안 팔면 되죠. 5천만 원만 아까 얘를 팔 거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금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데 리모델링 이런 세금이 없어요. 네. 물론 팔면 세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추가 이익 환수가 없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내는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이후에는 못 팔잖아요. 지위 양도 금지라고 네, 하죠. 금지하죠. 근데 네. 이제 이 리모델링은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 리모델링 하기 싫어. 그러면 리모델링 진행되면 어차피 아파트가 뭐 가격이 1억이든 3억이든 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대신 3주택자는 세금은 얼마? 75%. 여기다 10% 가산 지방세까지 하면은 82.5%를 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다주택자일 경우에, 네, 다주택자일 경우에. 이상.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인 거고, 네. 최대 15%까지 세대 수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이게 장점이에요. 네. 우리가 또 좋은 점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점입니다. 단점. 단점은 자 다시 지우고 다시. 단점은 내력벽 유지로 내부 구조 설계 한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에 네. 아파트 주부님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뭐 단지 규모, 안에 편의 시설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아파트의 내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방이라든지 주방 구조라든지 또는 주방이 어디에 배치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아파트도 뭐 주상복합면 아파트나 예. 남앤조 구조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벽식 구조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아파트 80년대는 거의 남앤조를 줬어요. 기둥이 남앤조는 뭐냐면 이렇게 기둥을 네네. 세워요. 그죠?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 볼을 설치해요. 이렇게. 네네. 볼을 설치해서 이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보만 빼고 나머지 허물면 되니까 구조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베이, 4베이 다 만들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 벽식 구조는 이 벽을 내력으로 다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벽을 다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위에 뚜껑을 엎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벽들을 못 허무는 거예요. 벽이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벽을 털어버리면은 구조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를 왜 했냐면 음. 이 남앤조 구조를 하게 되면 층고가 높아요. 얘는 3.3m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네. 근데 벽식 구조는 2.6에서 2.7 정도밖에 안 나와요. 훨씬 더 낮죠, 층고가. 그렇죠. 그럼 많이 지을 수 있죠. 예. 근데 대신 벽식 구조는 예를 들어 이 남앤조가 10층까지 질 수 있다고 하면 네. 벽식 하면 12층까지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층에 10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20세대를 더 지을 수가 있으니까. 같은 용적률로 같은 더 용적률로.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용적률은 이제 층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 요즘 층고 제한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용적률은 똑같아요. 네네. 층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벽식 구조를 많이 이제 선호한 거죠. 네. 더군다나 남앤조는 오래 걸려요. 이게 튼튼하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기둥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공급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언제 됐냐면 91년도에 신도시. 우리가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 지금 분당이나 중동, 일산 이런 데들은 이 군사 정권에 그때 지었잖아요. 네. 근데 이 군사 정권은 못 지으면 책임져요. 난리 나는 거죠. 하나만 해. 네. 하나만 까.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3년 반 정도가 걸려요. 네. 예전에 3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2년 만에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3년 반 전에 지으면 2년 만에 지으려면 남앤조 구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든 아파트를 벽식 구조로 지어버린 거예요. 200만 가구 공급한다. 그래서 네. 순식간에 네. 2년 만에 아파트 이거 세계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동남아 빨리 마르는 동남아나 가능한 네. 2년 만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때 되게 부실 공사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바다 모래 네. 갔다가 썼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확인은 못해요. 저희가 확인은 못해요. 저희가 그때 나이가 20살이니까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네네네. 저희는 눈으로 보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2년 만에 공사를 짓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 내부 구조 설계, 내력벽을 철거를 지금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이라 한다면 일기 신도시들이 2년 만에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그 골조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2년 만에 짓는 게 가능한 게 그 당시에 아파트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철근도 부족하고 시멘트도 부족하고 모래도 부족했어요. 그럼 철근을 박을 때 예를 들어 30cm마다 하나씩 박아야 되는데 50cm마다 하나씩 박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도면하고 내려 까보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도면을 보고 검토해서 만들 텐데 실제 뜯어보면 이게 약하면 다시 또 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저기 안전진단 할 때요. 네. 그 철근을 그 벽을 부시지 엑스레이. 않고 예. 그렇죠. 그걸 예. 해서 실제로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 현재 설계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구도까지 검사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보강을 하다 보면은 네.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간도 오래 그건 돈의 걸리고 문제지. 면적도 줄어드는 거죠. 네. 보강하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일기 신도시들 지은 너무나 빨리 지은 네. 그런 아파트들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직 증축 안전진단 검증 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증축은 되게 편해요. 네. 쉽게 허가를 내주고. 네. 근데 수직 증축 하중을 맞춰야 되냐. 그렇죠. 위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검증 기간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느릴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 골격 유지로 인한 층고 및 층간 두께 조절 어려움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둘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제 동구식 구조. 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층고가 낮아진다는 거죠. 높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없죠. 왜냐하면 네. 기존 층고에서, 자, 이게 기존 층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벽이 네. 있겠죠. 이렇게 네. 당연히. 네네. 이 층고에서 이 당시에는 뭐 어떤 층간소음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층간소음이 심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층간소음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만큼 면적이 줄겠죠. 근데 요즘 높이가, 요즘 뭐 층고가. 층간소음제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되게 두꺼웠는데 얇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층간소음제는 두꺼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 그 기술 발달한 걸 두껍게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예. 그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소재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왜 겉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5cm 이상은 최소한 더 그 층고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양쪽 다. 그럼 양쪽 다 줄어들면 한 10cm는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10cm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5cm, 3cm는 각각 5cm, 3cm 정도. 아니 두 개 합쳐서. 네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벽을 세웠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 벽을 그냥 다 연결했어요, 하나로. 음. 그러다 보니까 튼튼해. 바닥을 뛰는데 벽이 같이 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뛰는 건 여기서 뛰는 건데 이 옆에 집이 울리는 거예요. 밑에 집이 아니고 같이 울려. 그러니까 이 밑에 집에서 위로 올라가서 싸우는 뭐라고 거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안 뛰었어. 집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근데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여기를 한 번씩 끊어줘요,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벽 울리는 게 덜한데 이때 지은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층간 소음들이 약간 취약하다는 게 또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요즘 옛날에 95년에 이전에 지은 거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 났을 때, 화재 네, 나왔을 네, 때 물 나오는 거. 근데 이 스프링클러까지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물론 최근에는 이게 약간 우물형이라 그래가지고 네. 양쪽 사이드에다가 스프링클러를 해서 좀 해소하긴 했어요. 아, 근데 전체 어쨌든 공간을 네, 내려오는 네.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전체를 내려오지 않고 이 사이드에만 하는 거죠. 네네. 그럼 가운데는 조금 약간 높은.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답답하죠. 그쵸, 전체가 넓은 거보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안 하는 거면 나니까. 근데 그쵸. 예. 노후 그다음에 아파트보다는 나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에요. 네. 이거는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죠.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면은 주택법에 의하면 29세대 이상 분양할 때 미만이면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30세대 이상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리모델링인데도 불구하고 수직 증축으로 어렵게 세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걸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크게 남는 게 없을 수 있는. 이거는 정부에서 법으로 빨리 제정해줘야 돼요. 이건 완전 재건축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기존 아파트가 10억이에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면 집이 모자란 상황에서는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15억에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따라 뛰면서 전체 아파트가 시세가 뛰잖아요. 네. 근데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구조라든지 뭐 층고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억이지만 옆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건 14억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를 가격 끌어올리는 역할이 굉장히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거예요. 견인력이 조금 예, 약하네요. 약한 거죠.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아파트는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좀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실물을 빨리빨리. 잘 모르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하고 이 리모델링 아파트를 동률한 선상에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평 이거는 약간 신도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수평 중축 시 별동 공간 그러니까 따로 옆에다가 지을 때 네네. 공간이 없으면 여기다 짓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의 또 단점이기도 한데 리모델링 앞으로 투자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앞뒤 공간에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 앞뒤 공간이 꽉 채워졌어. 그러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앞뒤로. 네. 이 앞뒤에 공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바싹 붙어 있으면 서로 늘리지 못하잖아요, 서로. 그죠? 그리고 서로. 아파트 동과 네. 동 사이에 공개 공지가 어느 정도 있는 데는 네. 별동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고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지를 노후 아파트 단지를 볼 때 별도의 공개 공지 정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의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 이제 재건축을 또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일기 네. 신도시가 이렇게 좀 전에 봤다시피 리모델링 정말 철저하신 멋있었죠. 네네. 그럼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되죠. 근데 왜 재건축을 할까? 아무래도 앞서 네. 얘기한 저 리모델링의 단점이 네. 재건축에는 없고 네. 또 사업성 면에서 더 이득이 된다면 굳이 리모델링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아파트 짓자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번엔 재건축을 다시 일기 신도시들이 리모델링 바람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들이 지금 특히 분당이 그래요. 분당 서현동에서도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해서 하려고 하고 네. 또 샛별마을도 네. 뭐 나이프나 삼부, 우방 같은 단지들이 4개 아파트가 통합해서 또 하려고 합니다. 용적률이 210%짜리도 있고 144%짜리도 있어요. 그럼 알다시피 용적률 144%짜리는 네.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에. 본인들이 네. 단독으로만 하면 네. 사업성이 되게 좋은데 네. 이 140%대 계신 아파트가 200%대 같이 하면은 이 140%대가 양보를 하는 돈을 네. 좀 더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서현동 시범 우선 또 서현동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분당 내에서는 굉장히 네, 많이 진행하네요. 분당이 굉장히 재건축.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재건축이 왜 그러냐면 신축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금 뭐 판교 같은 경우가 30평대 기준 거의 20억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재건축하게 되면 30평대 20억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리모델링에서 뭐 16억, 17억짜리 들어서는 것보다 네. 비싼 아파트일수록 네.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가치를 인정 못 받거든요. 재건축은 굉장히 비싼데. 게다가 분당 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기사에도 있지만 144%, 131%, 물론 이제 200% 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80%대다 되다 보니까 네. 재건축이 가능한 현재 용적률을 갖고 있다라는 게 또 네. 재건축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기조가 네.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웬만하면 해주자. 그죠? 그래서 이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용적률을 갖다가 500%까지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300%인데 네. 여기서 200%를 늘려주니까 네. 뭐 주민들 입장에서 땡큐잖아요. 근데 예, 물론 다는 아니죠. 네네. 예. 말씀하시죠. 중간에 이 200% 늘어나는 것 중에서 이제 100% 정도 50%에 해당되는 100%는 이제 공공에서 임대 아파트로 짓는다는 것이죠. 네, 100%를 임대 아파트로 짓는데 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네. 그럼 나머지 100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을 다 안 주고 이 중에서 또- 50만 주겠다. 그렇죠. 또 50은 또 더 임대 지어라. 그래서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요즘 뚜껑이 열리는 네, 거죠. 뚜껑이 열렸죠. 자꾸 이랬다 저랬다. 네. 예, 뭐 이게 처음부터 안 줬으면 처음부터 50%만 줬으면 그런 사람들이 것도 해요. 좋아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 근데 갑자기 100%를 준다고 했다 다시 50을 뺏어가. 원래 더 많이 준 것 같으니까. 제일 화나는 게 줬다 뺏는 게 그렇죠. 제일 약오르고 화나는 네. 거거든요. 우리 아들도 제일 싫어합니다. 줬다 뺏는 거. 그리고 네. 서울시도 그래요. 서울시의 네네. 재건축 규제 완화 조짐에 영향을 받아서 네.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 같으니까 결국 항상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용적률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예를 들어 300%면 경기도는 뭐 350% 해주겠네.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돌아서자. 혜택이 많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추려봤어요. 아, 네. 시청자 이해하기 편하게. 네네. 그래서 리모델링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10년 차도 5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추진하다 보면 5년 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재건축은 30년이에요. 이제 30년 채우고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30년인데 네. 보통 40살은 돼야지 해줘요. 50살 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안 게 되고 많죠. 있는 게 많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정부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거기 살면 그렇게 왜 못할 그래 텐데. 재건축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데. 그죠? 그러니까요. D등급 이하. D등급 이하. 이것도 D등급이 아니고 거의 2등급이어야지 해줘요. 2등급이면 거의 발로 차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거기 되게 살살 걷는데. 위험한다. 살살. 애들 못 뛰게 한대요. 네. 층간소음 때문이 아니고 아, 이제- 흔들릴까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빨리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웬만하면 다 해줘요. 네. 그죠? 네. 대신 수직 증축 위로 올리는 거는 웃긴 게 몸이 튼튼해야 된다. 더 튼튼해야지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낡아야지 해주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너무 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이 튼튼해야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골조가 튼튼한 상태에서 수직 증축은 가능하고 더 이제 몸이 허약하면 옆으로만 늘려주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다음에 용적률인데 네. 재건축은 300%예요. 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재건축의 용적률 300%가 한도예요. 물론 300%에도 25%는 또 임대주택 줘야 되고 네. 또 10% 땅은 또 기부 체납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 용적률에서 뭐 허용 용적률까지 받으려면 뭐 디자인도 맞춰야 되고 뭐 녹색 인증도 받아야 되고 조건은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많아. 네. 그 속에서 300%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300%를 받는데 이제 그 지금 내가 쓴 아파트 지어놓은 용적률이 320%예요.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네. 20 집을 줄여야 돼. 그렇죠. 줄이고 못 살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줄어야 되고. 차도 네. 점점 커지면 커졌지 큰 차 몰라 작은 차 못 물거든요. 몰 수는 있으나. 아 집도 맞아. 짐 어떻게 짐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320% 용적률짜리들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0에서 40%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20%에서 그죠? 네. 420, 440%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게 리모델링 밖에 할 수 없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치가 없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활성화되면 가치가 뛸 수 있으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팁이네요. 네, 세대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마음껏 늘려요. 그죠? 아까 뭐 144%그 분당의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거의 2배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짱이죠. 네, 조금만 재건축을 완화시켜주거나 초과이익 환수를 좀 낮춰주거나 없어지면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그런 아파트들. 그렇게 안 풀어지죠. 아니 풀어줄 수 있어요. 바뀌고 뭐 하면은. 아, 네. 그 다음에 왜냐면 집이 지금 많이 그렇게 풀어줘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간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의 변화에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주택이 부족하고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국민적인 공감을 다 얻고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투자하시는 분도 네. 리모델링 빠른 단지를 투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늦게 될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으면서 가격이 비슷한 용적률 높은 단지하고 가격이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좀 약간 더디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재건축이 할 수 없는 단지가 결국은 계속 노후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지만 지금 출발하지 않은 단지들 중에서 오히려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하면은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리모델링보다는 선호도나 여러 가지 구조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아니, 결혼하시는 분들이 신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리모델링 단지 난 리모델링에서 살래? 재건축에서 살래? 그죠? 몇 대 몇이 나올까? 그런 질문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어쨌든 그 네. 남자는 능력자다. 네. 그리고 지금 분양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초유의 네. 법이 있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 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그런 법들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희미해진다면 바로 재건축으로 돌 수 있는 단지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적절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만 리모델링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총 아까 85제곱미터 미만은 40%가 늘어날 수 있고 85제곱미터 이상은 30%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럼 15%의 그 세대수 증가를 하게 되면 나머지 15%가 우리 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 25% 네. 그 사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걸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해당 사항 없으면 기부 체납.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부 체납 10%를 해야지 용적률 250%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리모델링은 이제 그런 게 없죠. 400%짜리가 540%로 늘어나더라도 기부 체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장점인 거고 임대주택도 역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재건축은 그 300% 용적률을 쓰려면 25%는 임대주택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500% 용적률을 쓰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거의 뭐 175%더 용적률을 임대주택을 넣어야 되고. 이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쭉 네. 들어보니까요. 재건축은 이제 그 구조적이거나 단지의 어떤 퀄러티 면에서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 리모델링은 사업성 면에서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기간도 짧고 돈도 적게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건데 초과 이익 환수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 제일 큰 거죠. 예. 3천만 원 이상 늘어나는 금액의 10%에서 50% 환수니까 네. 서울의 웬만한 중요한 단지들은 다 50% 이상 환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10억을 벌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예를 들어서 5억을 뺏겨요. 그럼 이제 5억이 남잖아요. 네. 이분이 3주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쓰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 네. 그렇죠. 네. 10억에서 빼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5억이 뺏기니까 5억이 남아요. 그죠? 네. 근데 3주택이에요. 네네. 그럼 5억을 팔았을 때 82.5%를 또 세금을 내야 되죠. 네. 그러면 남는 거는 얼마나 남죠? 7천이 남나요? 계산이 안 되네. 하여간 이게 1억이 안 남네요. 그죠? 이게 예, 5억 남아서 10억이 남는데 5억 내고 또 5억 내면 1억이 안 남아요. 보다 질 예.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은 네. 재건축 보다 질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면 돈을 내가 많이 이제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으로 거의 다 뺏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사업적인 부분, 예를 들면 수익적인 부분에 이득을 좀 많이 가져가는 대신 아파트의 질적인 부분을 내가 좀 양보를 하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 1기 신도시들 중에서 네. 그럼 어디가 리모델링이 유리하고 어디가 재건축이 유리하냐면 우리가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일산은 특히 169%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184%. 네.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지금은 진행이 되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전부 다 재건축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이 되더라도 재건축하고자 하는 세력들, 네. 그런 주민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진행이 되더라도 멈출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먼저 괜히 지금까지 이런- 대부분 다 네. 단지들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먼저 해서 새 아파트에 일찍 살면 좋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나 사업성 면에서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성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늦게 하는 단지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해서 네, 리모델링 빨리 진행되는 단지를 투자해요. 네, 그래서 수익을 봐요. 그렇죠, 그럼 5년 있다 아직 3, 4년 내는 재건축 완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빨리 갈아타는 리모델링 거죠. 완성되기 전에 팔아요. 갈아타는 왜 리모델링 언제든 거래가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 어떤 단지가 어떻게 과연 수익이 많이 나는지 제가 계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평촌이라든지 중동, 삼보는 용적률이 200%가 넘어요. 평균이죠. 그러면 이런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촌, 특히 평촌 정도가 가치가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평촌은 리모델링 하게 되면 괜찮을 거예요. 학군 좋은데. 네네네. 이제 번개역 쪽으로. 네네. 그럼 평촌의 번개역 쪽에 리모델링 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오히려 용적률이 높은 단지를 선택을 하면 리모델링이 더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건축 아예 포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딴에는 또 잘 선택한다고 용적률이 낮은 단지 선택하잖아요. 오히려 리모델링 진행이 잘 안 돼요. 재건축 네. 할까 말까 고민이 고민이 깊어지는 되니까 거죠. 네네. 계속 물론 그게 장점이 아파트 부동산은 먼저 팔린다고 하는 게 꼭 장점은 아니에요. 네. 옛날에 압구정 15억 갈 때 먼저 판 사람도 얼마나 지금 억울할 거예요. 그죠? 40억인데 잘 팔릴 때 판다고 해서 유리한 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잘 된다 늦게 된다 어느 게 유리한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네. 이제 다 볼 시간은 안 되고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분당하고 일산 정도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수익 구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훨씬 네, 더 이해가 네. 빠르죠. 일단은 판교가 새 아파트잖아요. 예, 예. 물론 아직 10년 정도 됐지만 네. 그래서 판교 바로 옆에 그 네네. 분당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가격을 놓고 본다면 예. 자 우리가 이제 요 아름마을 네. 바로 옆에 이제 아름마을이죠. 네네. 이제 아름마을이 분당이죠. 그렇습니다. 임해동. 예, 그다음에 어울림 9단지. 네. 여기 판교죠. 판교죠. 예. 그러면 30평 기준 했을 때 네. 뭐 39평형이 지금 현재 아름마을이 얼마죠? 한 3, 4억 정도를 해요. 호가가 23억 예, 정도 합니다. 호가가 24억인 거고 네네. 시세는 23억 정도를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름마을에 뭐 30평대, 네. 30평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17억? 한 16억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16억 정도를. 네. 그러면 이 아름마을을 리모델링 했을 때 네. 과연 수익이 나느냐 네네. 이런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용적률이 85제곱미터 이상은 30%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30% 중에서 15%는
분양 물량으로 짓고 15%는 내 집을 늘린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수익 구조로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냥 30%가 다 그냥 면적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30평 아파트가 30%가 늘어나면 39평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39평하고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아. 이럴 경우에 네. 39평의 추가 부담금. 네. 39평 아파트를 내가 봤는데 네. 공짜는 아니잖아요. 네. 내가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추가 부담금을 내는 금액을 갖다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네. 그러면 39평이니까 4억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가죠. 네네. 그러면 16억 플러스 4억이니까 네. 20억 정도가 되면 39평의 리모델링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때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판교에 23억 주고 기존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 좀 낡았지만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20억에 약간 동굴형이긴 하지만, 예. 그죠? 그리고 약간 층고가 조금 더 낮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스카이라운지도 할 거고 네.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냐,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20억이나 23억짜리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사실 분이 네. 지금 우리 김꼰대가 얘기한 동굴형이지만 네. 층고가 조금 낮지만 이런 걸 감안하고 20억짜리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23억 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분당이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네. 생각보다 네.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 거예요. 현재가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지금 16억이 된 게 네. 최근에 된 거잖아요. 최근에. 예. 근데 이게 원래는 6억 또는 8억 정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이걸 갖고 계셨던 분은 올해 이제 지금 막 사서 하는 게 네. 아니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다 추가 부담금 얼마 낸다 그랬죠? 4억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총 얼마 되냐면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네. 굳이 지금 이걸 팔고 이걸 갈아타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은 없잖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계산 방법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 24평형 아파트를 샀을 때 네. 이거는 40%까지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복잡해요. 네. 왜냐면 내가 40% 늘리더라도 내가 늘어나는 평수를 30평대, 40평대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40%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30% 다 계산하세요. 평균으로 30% 그러면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30% 계산하면은 7평 정도 좀 넓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32평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24평 아파트 예를 들어 이게 24평 아파트가 10억이에요. 네, 현재. 그러면 추가 부담금. 네. 아까 평당 1,000만 원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플러스 3억 2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13억 2천에 내가 새 아파트를 하나 리모델링된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뭐 16억이다. 네. 그러면 16억 대 13억 2천이니까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13억 그죠? 샀다가요. 13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4억 5천 되면 또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 간격이 좁아지면 그렇죠. 좁아질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그렇죠. 거죠.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선택이 확실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일산이 많이 유리해요.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산 지도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네. 이 소형 평형대를 리모델링해서 늘어났을 때 일산이 많이 유리한 이유가 네. 일산에 이제 킨텍스 쪽에 가보면 이제 킨텍스가 여기 GTX가 들어서잖아요. 네네. 그러면 GTX 역사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이 최근에 새 아파트가 15억 이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동탄도 그렇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송도도 그렇고, 그렇죠. 앞으로 들어서는 지역, 네. 일산도 그렇고, 그럼 여기도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30평대 새 아파트가. 네네. 근데 여기 16단지 뭐 뉴3익 같은 경우 20평대가 네. 7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7억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평을 30% 늘어나면 31, 2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30평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가 부담금이 아까 3억이라 그랬죠? 3억 1천. 네. 그럼 10억 1천이면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주변에 새 아파트는 15억. 내가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가 10억 1천이니까 5억 차이가 나요. 예, 5억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한 2억 정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일산 쪽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훨씬 더 수익 내기가 훨씬 구조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당 일산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 군데만 서울에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옥수동이에요. 바로 압구정 건너편. 네네. 그죠? 압구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옥수동인데
예를 들어서 옥수역 바로 붙어 있는 예. 옥수동 삼성 아파트 예를 들면 네네. 20평형대가 13억 조금 넘어요. 네네. 그죠? 네. 그럼 24평형이 아까 31평형으로 늘어나는데 네. 추가 추가 부담금 똑같아요. 일산이랑 여기랑 공사비 똑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3억 1천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 16억 1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16억 1천에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위에 내면 옥수 니버젠을 보면 네. 30평대 아파트가 18억이에요. 네네. 새 아파트가.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16억 1천에 리모델링 된 아파트를 살래? 아니 18억의 새 아파트를 살래? 이런 기준을 잡으면은 이게 저평가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18억짜리 사죠. 어떤 분들은 16억 1천에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가. 네네네. 여기서 가깝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서 네. 내가 이거를 지금 살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네. 저희한테 상담하세요. 네. 우리가 공꾼내님이 이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네. 여러분들이 뭘 살지 말지 이렇게 만약에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은 저평가된 매물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수익이 날 수 있는. 현재 지금 당장도 분당보다는 일산이 리모델링 될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난다는 구조를 계산을 했잖아요. 지금 일기 신도시 네. 중에서요. 직접 거주하지 않고 실투자금이면은 한 1억 정도 갖고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 거 살 수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사를 보고서 저희가 이제 일단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기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거 조금 더 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일반인들도 계산할 수 있게 제가 줄여서 산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왜 안 돼 저거는 안 돼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 복잡하게 하면 돈 못 벌어요. 맞아요. 단순하게 똑같이만 비교를 하면은 이게 틀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근데 저긴 다르게 하면 그때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같이 해주셔야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또 뭐 눌러야 되죠?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네.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